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혜지입니다.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모두 같은 조용한 절박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던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푹 자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이 시리즈를 통해 그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마침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대규모 수면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데이터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깊고 회복을 돕는 잠, 즉 수면의 양이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제 진료실에 앉아 계셨던 수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퇴하신 교사 정 선생님은 약 없이는 다시 잠들 수 없다며 매일 새벽 시계처럼 정확하게 눈이 떠진다고 하셨죠. 67살의 택시기사 오 선생님은 하루에 고작 2시간만 자고 버티신다며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져 너무 무서울 때가 많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게 된 것은 거의 모든 분이 스스로를 탓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잠 못 자는 건 내 탓이야 혹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라며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계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70대의 뇌파를 보면 우리 몸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단계의 잠이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도 젊은 시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것들은 그저 생물학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제 환자 기록을 보면 60대 이후의 분들에게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피로의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1. 잠자리에 누워도 잠들기까지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립니다. 2. 새벽에 일찍 깨서 온갖 생각에 시달립니다. 3. 한낮에 감당할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습관,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부드럽게 조절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 선생님과 오 선생님께 처음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가지로 이루어진 단순한 저녁 습관이었죠. 베개 옆에 작은 라벤더 주머니를 두고 4-7-8 호흡법을 연습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40도 물에 조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정 선생님은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고 오 선생님의 수면 시간은 4시간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저희 원칙은 항상 이것입니다. 처방에만 의존하기보다 습관의 힘을 믿는 것,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잠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품고요. 잠 못 드는 밤에 숨겨진 대가. 60대 이후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을 때 우리 몸과 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 망가져버린 다음 날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62살의 건설사 임원 김 선생님의 사례를 보죠. 그는 밤새 뒤척인 다음 날이면 아침 회의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어 팀원들과 마찰을 빚기 일쑤였죠. 이처럼 밤의 고통이 우리 하루의 모든 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먼저 심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10년간 불면증 환자 200분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혈압이 15mmHg 더 높았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투쟁도피 상태에 머물게 되고 이는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택시기사 오 선생님은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60을 훌쩍 넘었지만 수면이 개선된 후 14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뇌에 가해지는 위험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런 노폐물 축적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65살 박 선생님은 건망증이 심해져 혹시 알츠하이머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이름도 헷갈린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그녀는 지난 3년간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정 선생님은 도움을 받기 전에는 손주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감정조절센터인 전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공포센터인 편도체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을 내는 이유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해결책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찾고 긴장을 풀기 위해 와인 한두 잔을 마시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의사생활 초반에는 이런 빠른 해결책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지 몰라도 한밤중에 잠을 깨게 만들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제는 화학적으로 잠을 유도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고 회복력 있는 잠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해결책들은 깊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제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러우며 더 근본적인 접근법을 시도할 때입니다. 1단계, 뇌에게 부드럽게 잠잘 시간임을 알리기.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정 선생님과 오 선생님께 제안했던 첫 번째 방법, 바로 베개 옆에 작은 라벤더 주머니를 두는 것입니다. 향기 하나로 어떻게 잠이 오냐고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라벤더에 함유된 특정 성분들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뇌의 감정과 기억 중추로 가는 특별한 고속도로를 탑니다. 우리의 감각 중 후각만이 가진 이 특별한 접근 권한이죠. 88살의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아픈 남편을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녀의 몸에 부드러운 라벤더 향이 들어가자 뇌의 관제탑에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투쟁 도피 시스템은 끄고 휴식 소화 시스템을 켜라는 신호였죠. 그러자 즉각적으로 차분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어깨와 목에 단단히 뭉쳐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에 직접적인 진정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저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이 과정은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벤더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안내자입니다. 3단계로 작동하죠. 먼저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의 문턱으로 쉽게 다가가도록 도우며 밤새 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코 바로 밑에 두면 향이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말린 라벤더를 넣은 작은 천 주머니를 머리에서 약 30cm 떨어진 베개 가장자리에 두세요. 향기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은은해야 합니다. 물론 라벤더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향에 민감한 소수의 분들에게는 캐모마일이 아름다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퍼즐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몸 전체를 잠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2단계, 몸을 잠 모드로 전환하기.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이제 온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전환되도록 도울 차례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가르쳐드리는 기법은 별표 478 호흡법, 별표과 별표, 점진적 근육 이완법, 별표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원래 군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잠들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478 호흡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마법은 바로 그 긴 날숨에 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는 행위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에 브레이크를 거는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늦추고 온몸에 지금은 쉬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1. 편안하게 눕기. 먼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베개가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지 확인하세요. 2. 긴장 내려놓기. 이제 온몸에 의식적으로 힘을 빼봅니다. 얼굴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이마가 부드러워진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턱의 긴장이 풀린다.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로 내려가서 어깨가 매트리스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팔과 다리도 무겁고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3. 호흡 시작하기. 이제 부드럽게 코로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7을 세는 동안 숨을 멈추세요. 그리고 후울 소리를 내며 8을 세는 동안 입으로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는데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기까지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 뇌는 이 새로운 리듬을 학습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스르르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3단계, 체온을 활용하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마지막 강력한 단계는 체온을 이용해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섭씨 40도의 족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잠에 도움이 되는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흥미로운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사실 몸의 중심부 체온, 즉 심부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정 선생님처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 중심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체온 강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중심부의 열이 사지로 이동하고 피부를 통해 발산됩니다. 즉, 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의 중심부는 시원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뇌의 잠잘 시간이라는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정 선생님의 체온을 측정했을 때 15분간의 족욕 후 1시간 안에 심부 체온이 1도나 떨어졌습니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 너무 뜨겁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 40도 정도가 완벽합니다. 시간,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후속 동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족욕이 끝나면 바로 발을 닦고 침실로 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4, 7, 8 호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족욕이 체온 강화 과정을 시작하고 어두운 조명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며 호흡이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리스토러티브 레스트를 위해 몸에 3가지 강력한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셈입니다. 아침 습관이 밤의 수면을 결정한다. 아무리 완벽한 잠자리 의식을 갖추었다 해도 낮 동안의 습관이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한다면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리듬에 적용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5가지 변화를 소개합니다. 1.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압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주말에도 잠을 설친 날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24시간 전체 주기를 고정시키는 다이 됩니다. 2. 아침 햇살과 함께 가볍게 움직이세요. 힘든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서 5분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면 각성 주기를 설정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3.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 7시를 다량의 액체를 마시는 마감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저녁에는 따뜻한 조명, 환경을 만드세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거친 형광등을 끄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세계 램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이나 천장 조명의 차가운 푸른빛은 뇌에 계속 깨어있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5. 스마트폰에게도 잠잘 시간을 주세요.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지만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이상적으로는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킬러이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부드러운 경고의 말씀. 이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안전하지만 각자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다면 라벤더 향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기요법은 건너뛰고 다른 기법에 집중하세요. 저혈압이 있다면 조격은 10분 이내로 하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혈액 희석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연적이라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는 어떤 불편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앞으로의 과정을 끌어안기. 제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각들을 나누어 드렸지만 진짜 마법은 이것들을 편안한 저녁 의식으로 함께 엮을 때 일어납니다. 매일 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한 날에는 그저 호흡만 할 수도 있죠. 유연성이 바로 이 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목표는 단순히 수면제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의 필요성은 종종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한 달 후에는 진짜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낮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석 달쯤 되면 이 새로운 루틴이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새롭고 건강한 습관이 되는 거죠. 잠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인생이 그저 더 밝게 느껴집니다.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한 직선 코스는 아닐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뭐가 달랐을까? 그리고 잘 잔 날은 그것을 축하하세요. 그 성공 경험들이 계속 나아갈 자신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중에서 오늘 밤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냥 478 호흡을 5번 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침대 옆 탁자 대신 부엌 카운터에 휴대폰을 두고 자는 것일 수도 있죠. 부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작은 시작을 목표로 하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모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내일 당장 완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작고 일관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몸에게 쉬고 치유할 수 있는 본연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 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며 깨닫게 될 겁니다. 와, 나도 잘 잘 수 있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인내심과 연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편안한 밤 되시기를요. 좋은 꿈 꾸세요.